예, 저는 한국외대 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고 있는 박지혜 교수라고 합니다. 제 담당 과목은 소비자 행동, 마케팅 관리, 지금은 개설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분야는 소비자 심리 행동입니다. 일단 총평을 하면 지난학기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한마디로 미치는 줄 알았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독방에 갇혀버린 어떤 늙은이의 몸부림, 울부짖음 거의 그런 걸 느끼면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비대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교수 입장에서는 이 비대면, 저는 실시간 화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대면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학교 앞에 네일샵을 다녀요. 그런데 제 옆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네일을 하는 여학우를 만났어요. 그 여학우는 제가 교수인지 몰랐을 겁니다. 여튼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면 강의를 하는 중에 부모님이 이 수업에 같이 참관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목격한 적도 있었고요. 마이크가 이제 잘못 켜져서 이제 부모님의 목소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 노출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교수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약간 좀 민망한 적이 약간 있었습니다. 제가 민망했던 적은 우리 집 개가 짖어서 수업 시간에 조금 민망했고요. 그다음에 한참 심각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방송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집에서 강의를 안 하고요. 학교에 와서 처장실이나 아니면 연구실 가서 강의를 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대면 비대면의 이슈는 사실 따지자면 코로나로는 명확하게 답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네일샵 얘기도 드렸잖아요. 이 학습 환경이 사실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 같이 공부하는 환경에서 강의실 안에서 강의를 듣는 거하고, 그리고 교수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교수가 벌써 학생의 눈짓과 몸짓으로 이게 뭔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면, 게다가 학생들이 비디오를 다 꺼버린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강의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전달력도 떨어지고 강의 품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성과도 떨어지겠죠. 이거는 학생들이 선택할 몫인 것 같기는 해요. 마케팅 동아리는 왜 안 해요? 마이프 없어졌잖아요. 마이프 없어졌잖아요. 마이프 하면 할라나? 2학기에 제가 마이프 엘리트라는 마이프 동아리를 학회를 만들 건데, 학생들이 마케팅 관심 있다고 하는데 막상 그런 학회에는 또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 예전에 마이프는 1, 2학년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프 마이프 엘리트를 만들면서 3, 4학년들만 받아서 공모전도 준비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그런 막강 소모임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러고 있어요. 그걸 해야 자소서에 이게 대학교 들어올 때 자소서 써보셨겠지만 이 취업할 때도 자소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얘기가 있어야지. 내가 뭘 했다고 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취업 관련해서 면접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토익도 막 970이고 GPA도 너무 좋아요. 근데 학교 활동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4학년 동안 어떻게 대학 생활을 이렇게 공부만 했냐. 대학 생활이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익 점수, GPA 성적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을 정성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모전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대외 활동들 이런 것도 해보면 굉장히 좋죠.
근데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공모전 선택하실 때 제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공모전 하실 때 절대로 상금 주는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 관련된 공모전이나 뭐 금융에서 얘기하는 뭐 마케팅 공모전 있죠.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남용하기 위해서 하는 공모전 내지는 공모전을 통해서 기업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공모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남용되는 공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하셔야 되는 공모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거나 뭐 인턴의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그 매우 오피셜한 그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공모전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끝내는 게 제일 나쁜 거고요. 심지어는 공모전을 통해서 뭔가 학생들을 활용해서 막 자기네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막 활용하게 하는 그런 공모전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런 대외 활동을 주로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슨 서포터즈 그래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주기적으로 뭔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올리게 하는 그런 대외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마케팅이냐 재무냐 회계냐 사실 굉장히 마케팅과 재무 회계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심지어는 마케팅은 뭐 문과적인 성향이라면 재무 회계는 굉장히 이과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잘 맞는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영역인데 사실 전필 수업만 들어서는 이게 내가 맞는 영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조금 관련된 영역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마케팅은 몸으로 뛰는 게 되게 많고요. 생각이 좀 많이 창의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방도 잘하고 빨리빨리 막 바꾸는 그런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어요. 재무나 회계는 정말 계산하고 뭔가 딱딱 답을 원하고 이런 학생들이 잘하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당장 정하시는 것보다는 한 3학년 정도의 진로를 설정하시면 4학년 때 어차피 취업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내가 어느 직군으로 이 기업에 지원을 할 건지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까지는 대외 활동과 연결해서 전선 과목도 좀 들으면서 이게 정말 맞는 과목인지 아니면 교수의 강의빨에 의해서 이 과목을 그냥 좋아하게 된 건지를 확실히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 자격증 없어요. 가끔 어떤 학생들이 뭐 매경 테스트 뭐 내지는 매경 테스트도 요즘 고등학생들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별로 기업에서 안 보고요. 실무 역량 제일 봐요. 그래서 일단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 통과하는 게 중요해서 특히나 경영대 학생들 학점 관리 너무 중요하고요. 토익 점수 안 돼가지고 1차에서 그냥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토익은 골라가려면 제가 본 바로는 이거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토익 점수가 훨씬 높아야 되고요. 남학생들은 낮아도 좀 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토익 점수는 되게 높아야 돼요. 950 이상? 이걸 만들어야지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기업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기업에 나중에 선택해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점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학점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중전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에 정말 자신이 있다 하시면 뭐 어문 계열에 또는 그쪽 안에서도 사회 계열이 있거든요. 통상이라든지 뭐 정치 쪽 그런 뭐 이중전공을 하시되 학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언어에 소질이 없다라고 하면 심화 전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들이 막 그 언어를 막 통달한 또는 그 국가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직접적으로 선발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공만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토익 점수, 그다음에 성적 관리만 잘하시면 원하시는 데 취업이 다 되실 수가 있어요. 토익 점수와 GPA가 1차를 결정하고 2차는 실무 역량 보는 거라서 지역 전문성?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게? 알고 수강 신청해야 돼. 교수 하나 두고 그 성격 논쟁을 벌리는 것도 괜찮네. 대박.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거 엄격한 관리자. 진짜. 대박.
조심해, 조심해. 이게 엄격한 관리자로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외향형에다가 현실주의형에다가 이성적 사고형, 그다음에 계획형, 자기주장형이래요. 이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